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비행기 무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에 그 한국인들은 어느 동체만 남은 노후된 비행기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모하비 사막을 찾은 한국인들은 우리나라 P3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차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 관리인은 이 쓸모없는 비행기를 사겠다는 한국항공우주 산업 직원들이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고를 처리할 수 있어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모하비 사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하비 사막은 항공기 무덤으로 잘 알려져 관광지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데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운항되던 항공기와 폐기 처분된 기체들을 모아놔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흡사 항공기 주차장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모하비 사막에 항공기를 모아둔 계기는 1969년 후반 월남전이 끝나면서 미국 정부는 폐기 처분할 항공기를 임시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특히 유사시를 대비해 항공기가 부식되지 않고 5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한 지역을 찾다가 1년 내내 강우량이 100mm 이하로 건조한 기후를 가진 캘리포니아 지역의 모하비 사막을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고 항공기를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모하비 사막에는 세계의 모든 기종의 항공기가 이 가운데 쓸모가 있는 비행기의 경우 다시 새 주인을 찾아 취항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위탁 처분을 통해 부품의 일부가 재활용되거나 혹은 버려지는 구조입니다. 모하비의 항공기를 모아놓기 이전에는 항공기를 재사용하기 위해 일부 부품을 떼어내서 녹이는 등 다시 재련을 했지만, 현재는 자원이 풍부해지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항공부품 소재를 재생하는 것보다 새 것을 생산하는 가격이 더 낮아졌는데요. 결국 세계 항공사들과 미국 정부는 항공기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에 모아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는 약 9천여 대의 항공기가 보관 또는 폐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큰 활주로와 공항시설 그리고 영화 촬영장이 있는 모하비 사막은 항공인들에게는 새로운 교육장소 및 관광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생산이 중단된 옛날 기종의 항공기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9.11 테러의 여파로 파산한 항공회사에 의해 보관 중인 20대의 F100 기종과 버려인 영국 버진 아틀란틱 항공 소속 747 전보 비행기, 그리고 미국 공군이 폐기 처분한 F1 미라지 전투기가 가진 항공기 역사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항공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모하비 사막의 경납고와 활주로, 그리고 부품 재활용 창고들은 세계 1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관 중인 항공기들을 다 운용한다면 미 공군 다음으로 강한 항공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에서는 퇴역한 군용 항공기들을 우방국에 반값으로 팔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항상 산 게 비지떡입니다. 값싸다고 막 사들이는 경우 사들인 국가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모하비 사막에 있는 대부분의 군용 항공기는 단종된 기체로 수리 부품 조달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부품 수급에 드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일각에서는 모하비 사막에서 노후 비행기를 사서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사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런 모하비 사막의 모래 늪에 빠질 뻔했는데요. 미국의 군수업체들은 한국인 늪에 빠지길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미국 군수업체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나라 해군은 2010년까지 당시 최고라고 불리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유하는 등 함정기술의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 항공정찰 자산이 너무나 부족했는데 고작 P-38대만을 보유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까지 터지면서 적 잠수함의 대비가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삼면이 넓은 바다인 한국의 전 해상작전구역을 감시하려면 한 해상초계기가 최소한 32기 정도가 필요한데 8대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죠. 그래서 우리 해군은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초계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대 도입 비용이 하나로 4천억 원 상당이나 하는 고가였습니다. 이는 우리 해군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최신의 울산급 배치삼 호위함 한적 가격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해군 관계자들은 고심 끝에 합리적인 선택지를 고안해냅니다. 바로 모하비 사막에 보관 중인 중고 P3B를 도입하자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찾은 모하비 사막에 있는 P3B는 P3C의 하위 모델로 미 해군이 25년간 사용했던 노장 중의 노장이었습니다. 퇴역 후에도 모하비 사막의 퇴역 항공기 보관소에서 14년 동안 놀고 있던 녀석의 상태가 그나마 괜찮았던 것들로 골라왔다고는 하지만 한계 수명인 15,000시간에 거의 달해 있었던 데다 14년간 방치되었던 P3B는 항공기 역사박물관에나 어울릴 만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미국조차도 손볼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를 한국 해군에서 사준다니 기쁜 마음으로 개조 견적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자체 개조에 들어간 것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모하비 사막 퇴역 항공기보관소에서 대당 100억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총 9대의 P3B를 들여왔습니다. 그중 1대를 해체해 부품을 조달받는 동류 전환용으로 사용되었고 8대의 P3B를 KAI가 개조를 맡아 700억 원의 P3C 하였습니다. 개조를 거쳐 재탄생한 초계기의 이름은 P30K로 기존의 P3C 해상 초계기에서 당당히 K를 붙인 업그레이드된 항공기입니다. 또한 원가 4천억 원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700억 원으로 P3B와 P3C의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에서도 자신들도 이렇게는 개조를 못한다며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P30K는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P30K는 동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새로 장착해 새 것과 같았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성능을 개량해내는 기술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인정할 정도였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한국 해군은 P38대와 한국형 P30K8대 등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P30K 8대를 더 배치해 그동안 부족했던 대잠 능력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부족한 해군 항공전력의 숫자만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능면에서도 크게 향상돼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P3C가 넓은 바다에 있는 표적만 탐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P30K는 항구에 정박 중인 함정과 움직이는 육상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P3C 대비 5배 이상 향상된 고배율 적외선 광학 카메라, 디지털 음향 수집 및 분석 장비, 자기 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P30K는 대지 공격이 가능한 하픈 블록이 미사일을 무장해 우리 함정에 큰 위협이 되는 적의 해안포와 미사일 이동 발사대 등을 사정권 밖에서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전술정보 전송 시스템을 통해 KF-16이나 헬기 등 공격기에 대한 정밀 표적 정보 제공과 전술 통제 기능을 보유해 군의 합동작전 수행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해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적외선 영상 장비를 장착한 P30K는 야간에도 적의 함정을 고해상도로 식별해낼 수 있어 야간 초계 능력이 훨씬 높아졌는데요. 육상 표적 분석 능력도 군이 운용하는 금강 정찰기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제한적인 육상 감시도 가능해 전선은 초계기로 탈바꿈했습니다. P30K는 감시 능력만 향상된 것이 아니라 무장 능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P30K 기체 아래에는 경어뢰와 대함공격 능력을 갖춘 AGM-84 하푼 미사일을 장착해 웬만한 잠수함과 수상함과의 제한적인 교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탑재 가능한 AGM-84 하푼 미사일은 공대지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유사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적 함정과 기지시설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P30K에 탑재 가능한 총 무장은 하푼대함 유도탄 6발, 기뢰 9발, 어뢰 8발, 대잠 폭뢰, 소노부이 84발, 마린마크 해상 표시판 등의 무장이 가능한데요. 이 정도 무장력은 함포를 제외한 웬만한 호위함과 맞먹는 무장력입니다. P30K는 1소티에 최대 시속 761km로 14시간에서 15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4,400km 주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넓은 작전 반경을 가졌는데요. 긴 작전 시간은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P30K는 1997년 11월 소옥산도 해상에서 중국의 민급 잠수함을 발견, 소노부이를 투하하는 등 11시간 35분 동안 추적해 부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잠수함이 해면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며 지휘관이 직위해제될 만큼 중징계가 내려지고 국가적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수치로 여겨집니다. 또한 2017년 초에만 2차례 서해상에 한국 방공식별 구역을 무단 항행하는 선박을 작전인가 구역 밖으로 몰아내기까지 했는데요. 바로 북한 선박 진송호와 신진이호였습니다. 정확한 의도는 모르나 우선 방공식별 구역 내 허가받지 않은 외국 선박이 들어오면 근접 감시 기동을 통해 60m 상공가까지 저공 비행으로 선박을 압박하여 영해 밖으로 퇴거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전투함과 정보함도 출몰하는데요. 해군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막강한 기술력과 강화된 군사력을 가지게 된 한국이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세상이 놀랄 정도로 뛰어난 개조 기술력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 강력해진 해군 군사력으로 언제까지나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수호해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